이 선아라는 우리 주인공이 냄새로 이제 사람을 조금 이렇게 판단을 알아내요. 이 사람이 네네.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야 신선한 쭈꾸미 이러는 거예요. 신선화를 신선한. 그다음 구주미를 쭈꾸미.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이름으로. 실제로 이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책임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추리소설 쓰는 생물 선생님 윤자영입니다. 네, 오늘은 윤자영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가 끝나면 미스터리 사건부. 아, 좋습니다. 지금은 과학 전공이신 거죠? 정확히? 과학이고 정확히는 또 생물입니다. 아하, 그 과학 중에서도. 자, 그리고 또 고등학교로 쭉 근무하시다가 이제 보통 소설을 쓰시는 분은 많죠. 그 설재인 작가 같이 이제 교사 출신이나 선생님 출신에서 글을 쓰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청소년 소설을 쓰는데 선생님이 여기 또 추리가 가미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님을 처음 만났던 건 사실 청소년 업계가 아니라 이게 한국 추리작협회였잖아요. 네. 이게 생물 선생님이면 SF 쓰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리물을 좋아하게 되고 그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떻게 데뷔했냐 네, 이런 네, 말씀이 많아가지고 데뷔 그걸 잠깐 얘기하자면 네네, 그죠. 이제 인간에게 이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소주, 아하. 요걸 마셔야 되는데 네. 그때는 너무 그냥 충격이 심해가지고 네네. 소설을 읽자. 소설을 읽자. 소설로 내 마음을 치료하자. 아하. 그때 처음 읽었던 게 추리 소설입니다. 아하. 그때 만약에 SF를 읽었으면 SF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림책을 그랬으면 그림책 작가. 아하. 운명이다. 네. 그림은 못 그려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운명적으로 만난 추리 소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전부터 추리소설 그냥 뜬금없이 읽으신 건가요? 예전부터 읽어서 그냥 마음의 아픔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읽던 이런 건가요? 읽긴 읽었어요. 그때 뭐 용의자 X의 헌신 이런 것도 읽고는 했는데 그게 뭐 이제 장르가 추리 소설이다 이런 거는 몰랐었죠. 근데 읽어보니까 읽다 보니까 이제 추리 소설이란 장르가 이제 있었구나. 근데 이제 선생님이 추리소설을 좋아해도 잘 티를 못 낸 이유가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 죽음이라는 게 익숙한 게 아니고 약간 금기시됐던 거라 만약에 추리소설 좋아하는 게 저는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책이 뭔가요, 선생님? 제가 이제 첫 번째 쓴 거는 십자도 지금 이제 개정판이 돼가지고 십자도 살인 사건. 원래 제목 처음 나왔을 때는 십자도 시나리오. 네. 그 소설은 또 저에게 많은 거를 그래도 안겨준 애틋한 면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의뢰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리 작가로 나와서 다른 작품들 쓰셨다가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는 아니겠죠. 어쨌든 선생님 고등학교 계시니까 또 청소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소설도. 청소년 소설 어떤 작품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년 이제 최초로 된 게 수상한 졸업 여행이라는. 수상한 졸업. 거기서 또 혹시 또 사람이 죽나요? 아니, 청소년이기 때문에 죽이진 사람을 않고.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또 졸업 여행인데 졸업 여행을 가다가 이번에 좀 약간 SF가 가미됐어요. 버뮤다 이제 삼각지대처럼 어디 무인도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학생들이. 섬을 되게 좋아하시네. 십자도 좋아하시고. 그런 것도 보니까 십자도 이렇게 섬이 됐네요. 그래서 그 섬에서 이 중학생들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쳤어요. 넘어오는 과정에 학생들만 멀쩡해. 기사도 없고. 그래서 어른들은 없고 이제 애들만 있는데 그 섬에서 아무튼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을 이용해서 불도 붙이고 물고기도 잡고 멧돼지도 사냥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의 이제 닿았던 부분이 학교가 끝나면 미스터리 사건부. 요거는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선생님 계셨던 지금 해성고등학교는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아니서 이제 강의를 이제 선생님 초대로 강의를 가서 도서부 아이들을 만나고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랑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이 작품 얘기가 나왔죠? 네. 그때 뭐 어떤 것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이제 뭐 질문을 하셨던 건가요? 주인공만 정해졌었어요. 주인공만. 이 두 주인공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이 이제 신선화, 구주미. 맞아요. 제가 이름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교통사고 전문 산비탐정 박병배에서 BBB 산비탐정 그 재미를 붙였어요. 그때 캐릭터 재미를. 그래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제 뭐 어쩌면 장난스러운 이름인데 이 마스크 낀 학생이 신선화. 신선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학생이 구주미인데 안경 쓴 학생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개구쟁이 담임 선생님, 뭐 저랑 어떻게 보면 다 너냐 이럴 텐데 그렇죠, 또 네. 과학 선생님이에요. 네네. 그래서 야 신선한 쭈꾸미 이러는 거예요. 신선화를 신선한. 그다음에 구주미를 쭈꾸미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이름으로 실제로 이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야 신선한 쭈꾸미 막 계속 너네 둘이 같이 다니면서 네네. 이런 상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뭐 네네. 캐릭터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미스터리물을 쓰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다. 이래서 그때 이제 나온 맞습니다. 거죠.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치맥이었나요, 우리? 네, 치맥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야기를 짜주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주인공 이름만 나왔다고는 하지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엮을까? 근데 이게 훈수를 일종의 두는 건데, 제가 바둑 국가대표팀의 인문학 강연도 해봤는데 공식적으로는 훈수를 두면 한 2급 정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실패해도. 네. 근데 그럼 과감한 수를 던지면 상대방이 막 흔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동성이나 이성의 이제 그 두 명이 파트너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셜록 홈즈 왓슨부터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고,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변형을 하고 있고, 청소년 미스터리물에도 마찬가지. 이거 뭐 당장 외국 작품으로 갈 것도 없이 국내 작품에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데, 그런 작품들 속에서 미스터리 사건부가 그렇게 6세나 팔렸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따뜻한 두 명의 학생 외에 네네. 남학생도 2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김봉덕, 네. 우주민이라는 두 이제 동아리 선배가 있는데 좀 뭔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네. 이 주인공들도 따뜻해요. 아, 전교 1등인데 네네. 이 후배를 이렇게 좀 잘 위해서, 보듬어주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뭐 사회가 좀 어지러우니까 근데 그렇죠. 따뜻한 걸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학생들을 보고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책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면, 책은 이렇게 약간 연작처럼 해서 단편들이 여러 개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연작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재밌어요. 타임오프라 그러나요? 이게 장소가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바뀌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좀 여기서 더 나가면 이게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네. 저기 하고, 스포일러가 안 되는, 왜냐면 오늘 유튜브로 보고 재밌겠네 그러고 책을 찾아보실 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 정도는 해도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제 재밌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뭐 그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이제 내용들을 좀 몇 개의 단편 소개돼 있고, 어떤 주제가 있고 뭐 이런 거. 이게 크게는 그 어떤 학교에도 있는 그런 전설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전설. 3대 미스터리. 그렇죠. 여기 이제 3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미스터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눈물 흘리는 동상. 너무 많아. 그거 네. 너무 많아요. 너무 하여튼 많아. 근데 네. 보통 동상이 뭐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나요? 걸어 다니거나 밤 네. 12시 되면 움직인다. 네. 제가 다닌 국민학교도 있었으니까. 근데 눈물은 없지 않았나요? 피눈물은? 피눈물은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그렇죠. 너무 이제 돌아다니는 거는 네. 저도 언젠가 써가지고 네. 이 돌아다니는 거 안 되겠다. 그래서 네. 피눈물 흘리는 걸로 하자. 근데 이게 SF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원리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네네. 그 다음에 별관이 이제 산 위쪽에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4층 건물이에요. 4층. 네. 4층인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네. 건물이 이제 좀 남아돌아. 그죠. 그래서 5층을 여기 4층을 폐쇄한 거예요. 네.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3층까지밖에 못 가는데 어떻게 가다 보면 갑자기 4층에 도달돼 있어요. 이건 좀 예. 특이해요, 그죠? 예, 이것도 뭐 SF적인 거 공간 아니고 이동, 공간 이동, 그죠? 네, 과학적으로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죠. 네. 네. 그 이야기랑 네. 이제 또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하나. 그 학교에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 하나 항상 있어요. 근데 그죠. 여기는 그 경비 할아버지. 경비 할아버지. 네. 경비 할아버지의 비밀.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총 미스터리한 큰 틀에서 이 세 개를 푸는 이야기고, 그다음 이제 이 친구들이 만나면서 만나는 것도 이제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좀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급식실 사건이에요. 급식실 사건. 그것도 뭔가요? 닭발가락 마라탕이에요. 제목이. 맞아. 네. 에피소드가. 마라탕에서 닭발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오면 안 돼. 안 되지. 아무튼 육수든 뭐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닭발로 육수 예. 낼 수는 있죠. 네. 근데 먹다가 이게 나온 거야. 근데 그 이제 요즘 학생이 배식 도우미를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배식 도우미를 했냐면 우리 주인공 4명 중에 한 명인 우주민이라고. 이름이 우주민인데 네.
사람들은 우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겠죠. 네네. 왜냐면 블랙 매직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흑마술이죠. 흑마술. 그래서 학교에 흑마술을 퍼뜨리기 위해서 닭발가락을 넣었다. 걔가 이제 의심을 받는데 의심 받겠지. 네. 얘는 또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 해명도 안 하고. 예, 내가 닭발가락을 넣은 것처럼 어쩜 자기가 이제 신비한 그런 존재감이 되기 가려고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아라는 우리 주인공이 냄새로 이제 사람을 조금 이렇게 판단이 아니라 알아내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이 사람 거짓말한다. 왜 거짓말했을까 이러면서 그죠. 그 의도 밝히는 중요한 거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연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졸업하진 않잖아요. 졸업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다음 편을 쓸 수 있는데 아직 출판사에 구체적 오퍼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무대가 학교고 이제 뭐 학교가 끝나면 미스터리 사건부도 그렇고 뭐 십자도 살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학교 얘기가 이제 많이 주를 이루는데 그건 뭐 작가님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뭐 학교에서 계속 출판사에서 계속 학교를 무대로 작품을 찾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는 게 그 학교를 무대로 글을 쓰는데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거 이상입니다. 엄청난 거 이상으로. 네. 특히 선생님 중에서도 과학 선생님. 네. 아마 전국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과학 선생님이 글을 쓰시는. 특히 이제 과학 선생님이 SF는 모르겠지만 미스터리는 네, 잘 안 쓰죠. 네. 그래서 그런 과학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또 왠지 과학 선생님은 되게 과학적으로 문제를 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 이상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선생님이란 직업과 그 작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 장단점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원래는 없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추리 작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네네. 이제 우리 며칠 전에 북토크 했을 때 어머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웬만한 학생들에게 옛날에 썼던 추리 소설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십자도 살인 사건 그런 거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범인이 막 선생이야. 막 죽여 애를. 네네. 그리고 물리 교사가 이제 나오는데 변태야. 네네.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세요? 다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대놓고 학생들이 물어보는구나. 네, 학생 이거 선생님 아니세요? 변태 막 이래. 변태. 야 아니야. 근데 만약에 학부모님이 그걸 보면 잠깐만 우리 담임이 이거 변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뭐 악역 배역만 맡으면 돌아다니다 보니 나쁜 놈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막 물벼락도 맞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요즘에 이상하게 단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그런 제 소설에서 나오는 변태나 살인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가상의 이제 어떤 인물이 되겠죠. 잠깐 흠칫하셨어. 네, 맞습니다. 이게 본인의 직업을 투영할 때는 되게 많아요. 저도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 직업이 바리스타고 무대가 카페인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냥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쓴 거지. 여기에 나오는 바리스타가 악당이라고 이제 제가 악당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딱 그 선이랑 이런 질문하면 사실 작가님은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질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의 양념고시를 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는 이걸 못 쓰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작가님은 그냥 놔두세요. 이게 막 내 이렇게 시선에 맞추고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6도 왼쪽으로 7도 이렇게 맞추시면 작가는 거기 만약 갇혀버리면 진짜 재미없는 글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방목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되고 마음에 들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작가님 잘 알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제가 드리지 않는 질문 중에 꼭 하실 얘기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썼어요. 물론 여기 정민섭 작가님의 뭐 10분의 1도 못 썼지만 많이 쓰다 보니까 너 이거 교사하면서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 한번 인스타 놀러 오시면 학생들이랑 정말 잘 지내고. 그럼요. 그다음에 2019년에 올해의 과학교사. 그러니까 과학교사로서 이제 과학교사의 노벨상이라고 하는데 많은 활동과
잘 지내서. 학교 생활을 잘해야지 네, 네.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다 이제 선생님이 책을 쓰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자기 일 안 하고 글을 쓴다 그러면 일단 자기 자리를 지키질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교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실 수 있을까요? 요 질문 깜빡 빼먹었네. 저는 이제 항상 들어서. 네네. 그렇죠. 잠을 안 자야죠. 아하. 일단 잠을 줄여야 되고 네. 또 하나의 기술은 이제 몰입이죠. 몰입. 네. 이제 몰입을 하면 뭐 1시간에 3시간을 1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 개인적인 또 방법도 있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죠. 시간이 되면 또 네. TV 토크쇼 같은 데서 이제 네.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이제 기술이지만 테크닉. 아마 적용을 할 수 있을 그럼 것 이제 같아요. DM 같은 거 보내면 답변해 주시나요? 메일로? 메시지나? 거의 뭐 답변 DM이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작가입니다. 네네. 글을 이번 책 이제 다른 책 어떤 책을 썼는데 이게 막 뭐 2차 저작권 막 책이 한 10만 권 예. 이래서 막 그 통장에 돈이 억 단위로 쌓였어요. 네. 자 그러면 전업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선생님? 이거 정말 네네. 민감한 그럼요. 질문인데 네. 2차 저작권에서 막 드라마 영화 한 건이 막 다 뛰어도 1억 1억. 그 책이 한 10만 권 뭐 이렇게 팔리면 또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합의 2억. 예. 그리고 막 해외에도 판권이 나가고 막 책이 더 팔릴 것 같고 막 출판사에서 막 백지 계약서 막 이래서 앞으로 기대 수익도 억 단위야. 네. 이런 거 좋아. 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네, 게 자신 지금 있다. 이 금액으로는 안 남. 이렇게 이렇게 또 너무 속물적인 아닙니다. 되는데, 네네. 어, 이 금액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아직 이제 40대 중반.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40대 학생들은 중반. 30대 30대 중반으로 알고 중반으로 있습니다. 아니야 40대 중반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학생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재밌어요. 학교에서 네, 가르치는 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는 맞아요. 게, 그죠. 제가 보기에도. 네. 그리고 장난도 내가 치면 요즘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나이가 예전에는 제 나이 때 선생님이었으면 장난도 못 칠 그 그렇죠. 정도였는데 네. 요즘 학생들이 그런가? 없어요. 위아래가 네. 그냥 위아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나이 중에 위아래가 없이 좋은 거 아니에요, 60대, 그죠? 50대도 그냥 똑같이 막 쌤 이러고 좋지 네. 않아요? 네, 거리감 있는 건 훨씬 낫지. 그런 게 아직 재밌습니다. 그래서 10년은 더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10년까지는 더 한 3, 4억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유, 그렇죠. 그럼 10억은요? 그 정도는 가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랑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수적입니다. 그분이 또 실권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실권자라 네. 10억도 아마 훔쳐가 안 할 거예요. 그죠. 한 30억 정도 30억 되면은 정도. 네. 그러면 이러면서 네, 이제 그분이 이 결제 도장을 마지막에 맞으면. 찍어주면 네. 전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고 특히 이제 글을 쓰거나 다른 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가족의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잠깐 굉장히 고통스럽죠. 불행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결과물을 내 가족과 나눌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들어온 거 이렇게 보여주고 뭐 책 잘 나가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진짜 뿌듯하고 이제 하는데 요건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10억 이런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돈을 번다 그래도 그냥 잘 있어 이러고 사표 내고 나가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30억이라 그래도 뭐 그냥 당장 나가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 던진 거였어요. 진짜 그럴 사람이었으면 제가 질문 던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해봤고 이제 선생님에 대한 질문도 좀 해봤고 저희가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면 항상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낭독. 자, 이런 낭독을 하기 전에 몇 페이지의 어떤 부분이고 제가 이제 사전에 낭독할 부분을 좀 이제 뭐 미리 생각해 주세요라고 당연히 부탁을 드렸잖아요. 왜 이 부분을 읽었는지, 이 부분을 골랐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거의 뒷부분이네요. 보통 다 뒷부분 아닌가요? 앞부분도 많아요. 네. 이제 마지막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보통 그렇죠. 마지막 뒤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학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능력인데 이 초능력의 비밀도 이제 뒤에서 밝혀져요. 뭐 초능력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네. 과학적이야. 진짜. 과학적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약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귀신 같은 코 때문에 그죠. 왕따를 당하고 전학으로 와요. 뭐 싫어하겠지. 네. 네. 왜냐면 무서운 거야. 내 이게 냄새를 통해서 나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전학을 와서 이제 나 혼자 살아야지. 그렇죠. 마스크만 끼고 있어. 냄새를 맡기 싫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닫혀 있었던 거예요. 닫혀 있죠. 마스크도 네네. 물론 냄새를 안 맡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과의 거리감이죠. 차단을 한 그죠. 겁니다. 내 말을 스스로. 주고받을 생각이 없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네. 이 학생이 변화된 거죠. 그걸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도 한번 네, 알려주시죠. 313페이지. 거의 마지막이네요. 네. 자, 낭독해 주시죠. 뒷부분입니다. 네. 어느새 선아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마스크가 없어도 충분히 즐거웠다. 어쩌면 마스크가 친구들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을지 모른다. 냄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이다. 선아의 코는 이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보통의 코였다. 그래서 마스크를 결국은 이제 벗어낸 겁니다. 이 친구들을 겪어보니까 마스크가 없이도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제 친구가 만들어진 거죠. 어쩌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독자들에게. 물론 이제 청소년에게 더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요즘 이제 사회가 우리 뉴스에서 보면 안 무시무시해요. 좋은, 네네. 너무 무시무시한 일만 보도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부끄러울 그쵸. 정도예요. 네. 이 청소년들한테 과연 이런 말을 어른이 할 수 있나? 세상은 나쁘지만은 않단다. 세상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실수가 나오고 요즘에는 실수가 나. 네, 너무 그러니까. 막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 이제 모두가 고통을 받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문학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도전하고 이제 하고 나중에 그림책도 그림책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요즘에 네네. 동화가를 위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동화가 분량이 좀 짧죠. 분량이 너무나 이게 핵심을 찔러주셨는데 분량이 짧아요 동화가.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쓰는 게 결국은 내가 원래 하던 장르에 다시 천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했다. 왜 여러 장르를 하느냐, 뭐 돈벌이냐 아니면 뭐 피해가는 거냐라고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 부분은 선생님도 지금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연령대라든지 이제 장르가 다른 글을 쓰시니까.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앞으로 선생님 계획이나 꿈이 있을까요? 있죠. 2차 저작권? 2차 저작권은 많을수록 좋죠. 그럼요. 네네. 지금 요즘에 이제 제가 잔잔물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추리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를 항상 죽이다 보니까 죽이는 것도 네. 과학적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좀 잔잔한 거, 잔잔한 거라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움직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류를 좀 쓰고 있고 평이 또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아니고 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감동을 주는 거죠. 세상은 나쁘지만은 않다. 요지경은 아니죠. 요지경은 아니고 나쁘지만은 않다. 그럼요. 세상이 TV나 이런 언론에 나온 대로 엉망이었으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됐겠어요. 다들 땅 파고 들어가거나 멀리 도망가서 혼자 살겠죠. 사회는 결국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고 이게 우리 윤재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윤재영 작가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우리 정우석 작가님 맨날 1% 여기 지분이 있다. 그럼요. 1%. 아유 계약서 쓸 걸 그랬어. 하는데 맞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작가들도 이렇게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그때 잠재되어 있던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지망생 분들도 계시면은 많이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교류하기 위해서는 어느 협회에 가입하면 되나요? 한국 추리작가협회인데 먼저 이제 저희는 당선이 돼야 돼요. 당선. 그렇죠. 그래서 시인상 당선이 돼야 되고 아니면 약간 이제 철면피라고 그래야 되나? 앞면을 까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나 계속, 가입하고 싶다고. 예. 네네. 그리고 뭐 연락 작가님 뭐 하면서 점점 친해져요. 친해지죠. 예. 네네. 그러면서 은근슬쩍 모임에 나오고. 예, 모임이 이제 여름 추리학교 같은데 예. 얼굴 비추고. 그럼 네. 뭔가 친해. 처음 봤는데 엄청 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뷔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협회. 네, 협회 부회장님의 이제 말 공식적인 이제 피셜이니까 네,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 되고 문학이든 뭐든 본인이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자영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책인TV 시청자 여러분, 정명섭 작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학교를 주제로 한 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설재인 작가의 딜리트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산책방에서 2023년 6월 30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 설재인 작가를 SF 작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 소설을 냈을 때 살짝 조금 뭐지? 하고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책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이 양력이 또 외국 교사 출신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본 게 없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경험이 좀 많이 녹아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란히 붙어있는 두 학교에 이제 그 다니는 아이들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이제 청소년기의 불안함, 경쟁, 그 다음에 또 시험, 그 다음에 또 불확실한 진로.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시절에 품었던 고민의 상당수는 환상이었었어요. 잘못되거나 아니면 굳이 그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고민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고민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고민하니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가슴이 아팠고, 책 속의 내용에도 10대들이 겪는 아픔과 분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대의 삶에 분투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좀 가슴이 좀 아픈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있을까라는 단어가 결국 이 딜레이트라는 이제 책의 핵심적인 이제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건데, 학생들에게 계속 어른들은 기다리고 견디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오늘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늘을 희생해서 얻는 내일의 좋은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선 어른들도 잘 모르겠고 그 시절을 겪었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재인 작가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데, 이거는 설재인 작가가 이제 외고 교사라는 그 출신 덕분에 찾아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설정이 이제 진짜 SF 작가답게 수능 당일날 원인 모를 전염병이 퍼지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이런 내용은 요 이후부터는 이게 스포일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외고가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데, 외국어고 그다음에 과학고 이런 특성화 고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경쟁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여기 보면 이제 막 그 어두운 문제들이 다 나오는데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SF 작가가 풀어낸 현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이종산 작가의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 부제가 1000개의 종이학과 불타는 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역시 따끈따끈한 그런 책이고요. 최근에 그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청소년 소설이 이제 약간 미스터리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끼얹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고의 청춘 소설이라는 그런 찬사도 좀 받고 있긴 한데, 창비에서 나왔던 책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그 독자들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포함한 이제 사전 평가단이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중학교 소속의 종이접기 클럽이죠. 요즘은 이런 종이접기 클럽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이런 종이접기 클럽이 좀 있었고요. 그 김영만 아저씨였나요? 이분이 이렇게 막 TV에서 종이접기 하면 이제 따라했던 기억들이 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당연히 이제 잘 안 하고 있어서 아주 작은 소소한 클럽으로 됐고, 보통은 이런 클럽에서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 게
예,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청소년 소설의 첫 시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클럽 멤버인 세연, 소라, 모모 이제 세 학생이 이제 불가사의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학교 안의 미스터리를 밝혀낸다. 라고 이제 그 기본 플롯이 나와 있고요. 학교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오랜 기간, 수십 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갈등,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 그 다음에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뭐 전설이나 이런 이유로 이제 학교에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굳혀진 이야기가 돼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종이접기 클럽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 학교의 괴담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역시 이제 종이접기 클럽이니까 이제 종이학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스터리와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도서부 소속의 종이접기 클럽이긴 하지만 뭐 종이접기에 관한 얘기들도 좀 나와 있고 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여러분의 관심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작가의 말을 보게 되면 당사자가 이제 종이접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과 어떤 기반, 그다음에 꿈과 이제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물이기도 하고 종이접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적이긴 한데 그런 걸 통해서 현실감 있는 이야기의 조합이 저는 뭐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